예, 안녕하세요. SK실더스에서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기술팀장을 맡고 있는 천종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클라우드 보안 관점에서 컨테이너 시큐리티 대응 방안이란 주제는 데브섹옵스에 기반하여 컨테이너 보안 대응으로서 각 단계별 적용해야 할 보안 요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실더스의 컨테이너 시큐리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브섹옵스에 대한 정의 및 구성 요소, 필요성에 대하여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데브섹옵스에 대한 통념적 정의는 데브옵스 개발의 보안을 최대한 투명하고 원활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데브옵스가 애자일 사상에 맞춰 협업을 통한 빠른 개발과 배포가 목적이었다면 여기에 보안을 원활히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기별로 주 컨셉을 살펴보면 2013년에 데브옵스섹이란 용어로 데브섹옵스를 소개하고 2016년에는 데브옵스의 시큐리티를 통합을 위하여 자동화, 개발 환경 구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2019년에는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2가지 실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은 오픈소스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알려진 오픈소스 취약점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실용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데브옵스에서 데브섹옵스로 전환하게 된 배경입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부서의 협업으로 인하여 빠른 개발에 의한 빠른 배포에 중점을 두어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 구성 요소로 상호 협업과 관련한 문화적인 요소와 자동화 프로세스를 수립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구들이 그 바탕을 이룹니다. 그러나 데브옵스의 성숙도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빠름을 강조하다 보면 배포하기 전에 필요한 품질 검사 및 보안 테스트에 대하여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침해 위협과 관련한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고 혹여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슈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데브섹옵스는 기존의 데브옵스의 각 단계에서 당연히 적용이 돼야 할 보안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적용시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데브섹옵스의 구성 요소로서 문화적 요소, 프로세스의 내재화, 자동화를 위한 협업 도구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문화적 요소입니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요소, 즉 상호 협력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데브섹옵스의 환경을 이룬 다음에 적용하기보다는 조직의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한 후에 성숙도를 높이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비즈니스의 변화와 ICT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개발부서, 운영부서, 보안부서가 보안을 공통으로 책임진다는 공동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전체 과정에서 보안을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계획을 세우고 코드로 구현을 하고 빌드를 통해서 바이너리를 만들게 됩니다. 생성된 바이너리를 테스트를 하고 기능 점검이 통과하게 되면 정식 버전으로 릴리즈를 하고 디플로이를 통하여 운영에 배포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보안을 적용을 하여 안전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시적으로 개발자에게 시큐어 코딩을 교육을 하고 커밋된 소스 코드에 대하여 정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생성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능을 검증을 하고 보안성 테스트, 침투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운영 환경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운영 중에는 네트워크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운영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보안적인 요소의 적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evSecOps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여러 협업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DevOps 관점에서는 소스 코드의 형상 관리에 GitHub를 활용하고 젠킨스나 서클 CI를 통하여 자동화를 구현합니다. 넥서스 레파지토리를 통하여 릴리즈된 바이너리들을 버전 관리를 하고 나지우스를 활용하여 운영 환경의 시스템 정보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각 과정에서 여러 보안 툴들을 활용을 하여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의 취약점을 분석을 위하여 소나큐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 기반의 이미지 테스트 및 스캔을 위하여 큐브벤치나 클레어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 파이프라인의 취약점 분석을 위하여 JFrog의 엑스레이를 활용할 수도 있고 통합 모니터링으로는 스플렁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조직의 운영과 보안의 목적이 맞도록 오픈소스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 시점부터 각 단계 보안을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운영의 각 단계가 지나감에 따라 문제를 발견을 하고 보안적 이슈를 해결하기까지가 비용과 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은 서비스 거부 및 주요 데이터 유출 사고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배포된 모듈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핫픽스를 배포하게 되고 이 수정 사항이 메인 개발 로드맵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개발의 복잡성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배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실행 환경까지 정의되고 배포가 되므로 테스트 단계 이후에서는 취약점 탐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존의 보안 점검이 운영 배포 전에 검사를 수행하는 역할에서 개발 단계부터 관여를 하게 되는 보안의 쉬프트 레프트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DevSecOps가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개발과 운영 플랫폼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신규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고려를 하실 것입니다. 컨테이너화된 배포의 특징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행 환경이 정의된 상태로 배포가 되다 보니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터 보안적 요소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사상에 맞춰 컨테이너는 기능 단위로 더 작게 쪼개어 더 경량화된 배포가 이루어지고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타임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량화된 컨테이너들이 운영되기에 기존의 고정적인 온프레미스의 환경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클라우드 환경이 더 적합한 환경으로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놀리틱한 배포와는 다르게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과 운영 프로세스가 개발과 운영 그리고 보안의 협업이 더 긴밀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떠한 보안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각 단계별 적용해야 할 보안적인 요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과 배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량화된 컨테이너들은 여러 노드에 배포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업데이트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툴로서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쿠버네티스, 도커스왑, 아파치 메소드 등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쿠버네티스는 여러 클라우드 제공사에서 네이티브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잘 활용을 하면 쿠버네티스의 구성에 들어가는 수고를 많이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Git 등의 소스 코드와 관련된 레파지토리로부터 생성된 컨테이너 이미지는 CI/CD
이 자동화 정의에 따라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고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는 온프라미스 환경에 배포되어 운영이 되어집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이 특히나 각광받는 이유가 특정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구성이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롤링 업그레이드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과 배포가 주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보안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슈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관리 대상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능의 단위로 구성된 컨테이너는 경우에 따라 데드스타 아키텍처로 불리는 많은 수의 컨테이너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이 배포될 많은 수의 호스트 기반의 노드들도 보안 점검의 대상입니다. 컨테이너의 복잡성이 둘째로 보더라도 수적으로 많은 그 점검 대상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로 대변되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임스페이스로 구성된 논리적인 구성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컨테이너 툴의 운영 환경을 점검해야 하고 코드로 정의되는 배포 파일에 대하여 취약점도 점검을 해야 되고 저장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컨테이너 운영 환경은 정적인 온프라미스 환경보다는 유연한 클라우드 환경에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 유연성 때문에 자산의 현황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책임 공유 모델에 의하여 시스템의 가용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설정 오류에 대한 정보 유출 및 서비스 오류 현상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S3 버켓의 설정 오류로 인하여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애니오픈으로 인한 해킹 사고 등은 모두 사용자의 책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된 보안 인력이 부족 현상입니다.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숙련된 보안 인력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기존의 보안 지식에 더하여 운영 환경인 클라우드의 환경을 알아야 되고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도 알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안과 운영 부서에서는 오픈소스나 보안 솔루션을 적절히 사용을 하여 이런 환경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CNCF,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는 거의 매해 쿠버네티스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에 중복을 허용한 답변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컨테이너의 관리의 복잡성과 데브섹옵스로 인한 문화적인 이해관계가 공동으로 제일 어렵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부서 간의 협업이 어렵다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이슈인가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큐리티, 스토리지, 훈련 부족, 모니터링, 네트워킹 등의 순서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자료 대비하여 시큐리티는 그 당시 가장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복잡성과 문화적 이해 관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기존보다는 다소 순위가 떨어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사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얼마 전에 개최하였던 RSA 컨퍼런스 2022에서 소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기반의 보안 사고 사례와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사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컨테이너 기반의 사고 사례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취약한 버전의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해커는 공개된 취약점 공격을 통해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하고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수평 이동 공격을 통해 타 컨테이너 서버의 권한을 획득을 하고 중요 정보를 획득하거나 랜섬웨어에 감염을 시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P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격입니다. API 인증 서비스에 대하여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도청, 세션 하이제킹 등을 통해 세션 값을 탈취 후 세션의 재사용으로 타 사이트의 권한을 획득하여 중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정상적인 요청 값을 대량으로 정동시켜 DOS 공격을 유발시켜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공격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크립토제킹 보안 사고 사례입니다. 크립토제킹은 디지털 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누군가의 장치를 무단으로 탈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의 콘솔의 자격증명 취약점을 이용을 하였고 해커가 쿠버네티스 콘솔을 자유롭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애시드에 저장된 시크릿에 접근을 하여 시크릿에서 관리되고 있는 S3의 접근 증명을 획득합니다. 이 접근 증명을 활용하여 S3 데이터를 탈취를 하였고 크립토제킹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배포를 합니다. 보안팀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이 환경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지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암호화폐 채굴에 들어가는 많은 리소스를 제공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AWS 기반의 모범 구축 사례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수로 관리되는 소스 코드를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전체 자동화를 실현한 구조입니다. 데브옵스 관점에서 보면 코드 커밋을 통하여 개발 코드를 관리를 하고 코드 빌드를 통하여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생성된 아티팩트를 S3 버켓에 저장을 하고 코드 디플로이를 통하여 컨테이너 배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코드 빌드 시 OWASP 디펜던시 체크와 소나큐브를 통한 정적인 코드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환경으로 배포하기 전에는 OWASP 침투 시험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보안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시큐리티 허브를 통하여 통합 모니터링하는 구조입니다. 레퍼지토리 방식이나 적용할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의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구축하였던 점과 보안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는 것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애저 환경에서 모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애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전체적인 자동화 구축을 이루었습니다. 데브옵스 요소로 소스 코드의 형상 관리는 GitHub를 사용을 하였고 애저 파이프라인에 의하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AKS, 즉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하여 배포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요소로는 GitHub 어드밴스 시큐리티와 GitHub 오픈소스 시큐리티를 통해 자동 보안과 종속성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애저 키볼트를 사용을 하여 시크릿과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플로우는 앞서 보신 AWS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컨테이너 시큐리티와 관련하여 단계별 보안의 점검 요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발과 관련된 빌드, 저장소 관리인 쉽, 운영 관리를 나타내는 런의 각 과정별 점검 요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보안 과정에서는 신뢰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취약점과 악성 코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많은 개발자가 믿고 쓰는 도커 허브의 레퍼지토리에 호스팅되고 있는 많은 이미지들을 분석한 결과 51%의 이미지에서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퍼블릭 리포지토리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할 때 엄격한 정책과 점검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장소 보안과 관련해서는 레지스트리에 대한 안전한 연결과 권한 관리가 중요하고 인증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장된 이미지에 대하여 취약점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의한 위협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운영 환경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 관리와 실행 중인 이미지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컨테이너의 격리 설정과 컨테이너끼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스트 웨스트 간의 통신 분석이 필요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설정뿐만 아니라 호스트에 대한 취약점 관리와 컨테이너 도구들 역시 오래된 버전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취약점들에 대해서 역시 관리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SK 실더스에서 컨테이너 시큐리티와 관련하여 대응 방안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 실더스에서 보안과 관련한 여러 발행물 중에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가이드와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가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SK 실더스의 공식 보안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다운받으셔서 한번 내용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보안 가이드는 2019년 처음 발간을 하였고 2021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행을 하였습니다. AWS와 Azure, GCP에 대하여 계정 관리, 권한 관리, 데이터 관리, 가상 리소스 관리, 감사, 추적 관리 등의 주제로 보안의 대응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AWS 기준으로 간략하게 구성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계정 관리에서는 관리자 계정 관리, IAM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키페어에 대한 접근과 보관, 멀티팩터 인증에 대한 설정 등의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권한 관리는 인스턴스, RDS, S3에 대한 보안 정책 관리를 제시하고 액세스 키 정책과 콘솔 관리자의 정책에 대한 권한 관리를 제시합니다. 데이터 관리에서는 암호화 설정과 관련하여 제시를 하고, 가상 리소스 관리에 대해서는 주로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보안 대책을 제시합니다. 감사 추적 관리로서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로깅과 가상 인스턴스 로깅 등의 설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테이너 보안과 관련하여 도커와 쿠버네티스와 관련하여 보안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도커의 가이드 내용으로는 도커 컨피그레이션을 통하여 주요 자원의 접근 제어, 인증, 네트워크, 권한, 리소스 등의 제어 방안을 제시하고, 호스트 OS에서는 설정 파일 및 주요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 제어, 감사 설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영역에서는 이미지의 취약점 및 구성 결함, 레지스트리 운영 관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도커 수험에서는 인증 제어, 네트워크 등의 제어 등을 가이드합니다. 쿠버네티스 가이드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에 대하여 나누어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주로 권한, 인증, 취약점, 구성 결함, 통신 구간 암호화 설정 부분에 대하여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시큐리티와 관련하여
글로벌 보안 제품인 아쿠아 엔터프라이즈에 대하여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젠킨스와 같은 CI/CD 툴과 연계하여 소스 코드 및 이미지 취약점을 스캐닝을 하고 등록된 레지스트리 내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스캐닝을 하면서 보안의 위협에 대응을 합니다. 실제로 운영 환경에서는 호스트 기반의 인프라에서는 데몬셋으로 엔포서가 배포되어 네트워크 모니터링, 신뢰하는 이미지 사용, 주로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점검을 수행을 합니다. AWS 파게이트나 VM웨어의 탄주와 같은 SaaS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내 이미지 레이어를 주입을 해서 역시 보안 점검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용 제품은 이미지 스캐닝, 권한 관리, 시크릿 관리, 안전한 이미지 관리, 운영상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보안 점검을 하는 등 통합하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꼭 상용 제품으로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 스캐닝에 클레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구성 확인에 큐브벤치나 권한 관리에는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시크릿 관리에는 하시코프의 볼트, 이미지 인증에 노토리 등으로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여서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상용 솔루션의 장점으로는 비용은 들지만 이러한 구성을 단일 솔루션으로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픈소스의 구성의 장점으로는 필요한 보안의 영역을 낮은 비용으로 선택적인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안에 적용할 솔루션을 선정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대해서 연동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개발과 배포 과정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자동화된 도구와 연동하여 스캔을 하고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이 반드시 호스트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아니라 카스 기반, AWS 파게이트웨이나 탄주와 같은 서비스도 지원을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심화 분석이나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지도 주요 점검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시화를 통하여 얼마나 직관적으로 보안의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점검 요소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을 손쉽게 대응하기가 어렵기에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어떻게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는지 네트워크 폴리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컨테이너 간의 통신이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약점이 발견된 컨테이너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운영 중인 컨테이너가 등록된 이미지, 즉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동작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검 요소들이 가시성을 통하여 직관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좀 더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코드 스캐닝, 이미지 스캐닝 등의 점검 기능의 솔루션으로서 탐지와 관련된 지식 정보 업데이트가 사용자의 환경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지 정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점검 기준이 어떠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의 개발 및 운영 환경이 외부와 단절된 프라이빗 환경으로 구성하여 개발하고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외부와의 통신이 연동할 수가 있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지원으로 자동화 구성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동이라도 지식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컨테이너 시큐리티의 대응과 관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